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주가와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 분석 혹은 주가와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뭐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들어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기업 재무회계의 비전공자다 이렇게 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일반인들도 이 기업 재무 회계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레벨은 일단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다 들어본 적도 있고 이래서 부분 부분으로는 잘 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 기본적인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약간 어, 분석해야 된다든가 해석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좀 바뀐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마치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우리가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학 문제를 연습할 때는 잘 풀리는데 그 시험에서 조금 이제 숫자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단대를 약간 조정한다든가 이러면 어, 애로사항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이 중요한 거는 그런 기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계속 이제 실전적인 경험들을 쌓아 나가시면 그러면 상당히 깊이 있게 빨리 느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부분 부분 계속 현장에서 부딪히는 지식들로만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면 그러면은 잘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 때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을 같이 겸비해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시죠. 내용은 주로 세 개의 파트로 이제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과 재무제표 이해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 파트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과 재무회계, 기업 재무회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사업과 재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전공자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게 재무회계를 배우면 재무회계로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재무회계라는 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사업이 전개돼야 그거의 반영으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업이 재무회계, 재무제표로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면 상당히 쉽고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 그 부분을 좀 다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주가와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 분석이다 보니까 이 주가라는 게 이제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요즘 일반 기업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또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를 하고 나시면, 기업 가치는 이런 메커니즘이구나, 이런 프레임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는 그거에 대한 개념들을 좀 보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되셨고,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기업을 분석하거나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부분을 주로 이제 지표로 그걸 평가하는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사업과 재무회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요. 사업과 재무회계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같다 이렇게 써놨는데 동전의 양면이 사실 생긴 게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액면은 같이 쳐주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있으면 재무회계로 반영할 수 있고 재무회계로 표현된 게 있으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이 개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업과 재무회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내용을 다룬다. 그래서 사실 목표 중에 하나는 재무회계를 접근해가는 목표 중에 하나는 사업이 있으면 이게 재무회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무회계로 된 표현들을 보면 이게 사업이 어떻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게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 사업이 퍼스트입니다. 사업이 존재해야 재무회계가 있는 겁니다. 재무회계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이 퍼스트고 재무회계는 세컨드로 그걸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세컨드로 반영을 했지만 그걸 보면 사업이 어떻다, 어떤 사업이다, 어떻게 진행된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100% 똑같다고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반영을 하더라도 이게 100% 반영할 수 있냐라는 아주 엄밀한 잣대를 들이댄다거나 이런 철학적 질문을 하면 그러면은 자신 있게 100% 똑같다 이렇게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현행 인간이 갖고 있는 체계, 지식 체계에서는 인정할 이 체제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사업이 재무회계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사업이 처음에 있고 이게 맨 처음에 장부로 나타납니다. 장부. 어떤 사업을 하든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장부, 주요한 장부를 재무제표라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주요한 재무 3표는 뭡니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도 주요한 것들이죠. 재무3표, 재무5표도 있고 그리고 엄밀한 의미로는 사업에 관해서 그렇게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장부로 작성된 거는 전부 재무제표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계감사를 받거나 할 때 주요하게 이제 제시하는 거는 재무3표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있으면 처음에 장부인 재무제표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재무제표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재무제표를 이해하시고 나면 만약에 회사에서 사업상의 얘기들을 하는데 업무상의 얘기를 하는데 매번 재무제표를 꺼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너무 어렵잖아요. 막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한다. 그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얘기를 할 때는 재무제표를 이해한 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간략간략하게 짚어볼 수 있도록 작성된 지표로 대화를 합니다. 지표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거를 재무지표 혹은 성과지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표로 얘기하고 지표로 나타내고 이런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표를 이해하려면 재무제표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기반 없이 재무지표를 하는 거는 또 기본을 건너뛰고 하는 거라 어떤 경우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게 조금만 바뀌어도 아니면 응용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재무제표 기반으로 이거는 재무회계 부서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표로 얘기한다. 이거는 전사에서 이제 지표로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주로 이제 회사에서 많이 쓰지만 여기까지 한 김에 재무회계에서 딱 하나만 봐야 된다. 아니면 하나로만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업 가치로 수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딱 하나로만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업 가치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수렴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가치가 사업이나 기업의 실제를 다 나타낼 수 있나? 마찬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사업이 재무제표로 나타내는 거에도 한계가 있듯이 기업 가치로 완벽하게 나타날 수는 없지만 현행 지식체계나 아니면 우리가 현행 체계에서는 기업 가치가 그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기억해 보시죠. 사업과 재무는 재무에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업이 일단 장부로 반영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 그중에 재무3표.
그리고 재무제표 이해를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항상 꺼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주요한 지표로 얘기하는데 그걸 재무지표, 성과지표라고 한다. 그래서 회사에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회사마다 어떤 지표를 쓸지, 어떤 지표를 우선순위로 둘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로만 얘기해야 된다면 그리고 하나로 수렴된다면 기업 가치로 수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일단 이해하시면 재무회계를 학습하실 때 상당히 기본 프레임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 재무제표 이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그 재무회계로 바로 안 들어가고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재무제표로 반영이 된다라는 구조로 이해하는 게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강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비즈니스 얘기를 할 때 이게 없으면 얘기가 안 돼요. 뭡니까? 사업 아이템, 사업 아이디어, 사업 모델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업 얘기를 하는데 아이템이 없고 사업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사업 얘기를 할 때 전제 조건은 사업 아이템, 사업 아이디어, 사업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재무회계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 영역보다 사업이 전제되는 거죠. 먼저 선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사업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누가 사업 아이템이 있다, 사업 모델이나 아이디어가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는가? 사업 진행 단계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죠. 사업 아이템이 아이디어가 모델이 있다고 해서 사업 진행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무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는 물론 사업 진행 단계에 포함이 되죠, 이것도. 그러지만 실질적인 단계에서는 그게 있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예를 들면 내 머릿속에 사업 아이디어가 몇 개 있다고 해서 그게 진행되는 걸로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 모델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게 진행 단계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구별을 해서 보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 진행 단계로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진행 단계로 가려면, 진행 단계가 되려면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모델이 자본과 결합하면 진행 단계로 갑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과 결합, 돈과 결합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숨만 쉬어도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사업 진행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뭡니까? 사업의 전제 조건은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모델이지만 사업 진행 단계의 필수 조건은 뭐예요? 이 아이템, 아이디어 모델이 자본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진행 단계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모델이 어떻게 자본과 결합할 것인가? 예, 얼마의 자본과 결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자본과 결합하면 사업 진행 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했어.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아이템도 있고 돈도 결합이 됐으니까.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돈도 있고 이제 아이템도 있으니까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뭡니까? 예,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생수 사업을 한다. 이건 뭐죠? 생수를 제조해서 만들어서 생수를 파는 게 사업이죠. 그래서 만들고 파는 게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예. 아, 그래요? 아, 정리하면 어떤 상품 서비스를 만들고 파는 거를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의 핵심 활동은 사업 아이템과 자본이 결합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사업을 한다는 거는 어떤 상품 서비스를 만드는 걸 얘기하고 어떤 상품 서비스를 파는 걸 얘기한다. 즉 생산, 판매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만들어진 상품을 이렇게 띄어다가 판매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걸 뭐라 그러니까 유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업 모델, 그 업종에 따라서는 유통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은 만들고 파는 생산 판매가 기본이다. 이렇게 기본을 먼저 이렇게 익혀 두시고, 요거는 여기에서 매입해다가 유통만 하는 사업 업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쉽게 기억하시죠. 어떤 상품 서비스를 만들고 파는 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교과서에 보면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나중에 재무회계를 이해할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고 파는 게 사업의 핵심 활동인데 생산, 판매, 만들고 파는 활동을 용어로 하면 영업활동이라 해요. 영업활동. 여기서의 영업은 세일즈가 아니고 오퍼레이션이라 그러는 겁니다. 소위 이제 오퍼레이션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한다 그러고 요 만들고 파는 활동을 뭐라 그런다?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이 용어까지는 기억해 두시죠. 왜냐하면 재무회계 할 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다. 자, 그거를 비주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이 아이템이 있어요. 이게 돈과 결합하는 거죠. A, 현금, 자본과 결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어떻게 진행합니까? 어떤 상품 서비스를 만들면 제품이 생기죠. 팔면 돈이 들어오죠. 이 구조잖아요. 만들고 판다. 그러면 다시 돈이 들어오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되시죠? 그러면 만들려면 재료도 사고 뭐 사람도 쓰고 경비도 쓰고 그다음에 설비나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든 제품은 가만히 두면 팔리지 않습니다.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팔아야 팔리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도 하고 해서 팔면 다시 우리한테 돈으로 들어오는데 기업 거래는 바로 현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 매출 채권으로 매출로 해서 그게 현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됐다가 그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이 구조를 그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앞에서 설명한 거를 비주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보시죠. 여기 만들고 파는 생산 판매가 사업 활동이라 그랬는데, 핵심 활동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생산 판매 사업 활동을 쭉 나열해 봤어요. 공장도 짓고 설비도 하고 재료도 사고 인력도 쓰고 사무실도 없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 영업도 하고 막 이런 걸 쭉 하는 걸 이 만들고 파는 사업 활동을 쭉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이거의 공통점이 뭔가? 재무적인 공통점. 만약에 여러분이 재무의 안경을 쓰셨다고 보고 공통점이 뭔가요? 그렇죠. 재무의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재무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돈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 뭐죠? 공장을 짓고 설비를 하고 재료를 사고 인력을 쓰고 뭡니까? 아, 돈을 쓰는 거네요. 맞습니다. 재무적 관점의 공통점은 사업 활동의 공통점은 B, 돈을 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팔면 만들고 팔아서 팔면 여기에 다시 돈이 들어온다. 현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메커니즘을 가지는 게 이제 사업 활동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쓰는 거다. 맞죠? 그러면 요거는 요 옆에 만들고 파는 거를 나열해 놓은 거죠.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만들고 파는 거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사업을 하는 거다. 사업 활동의 핵심이다.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게 재무적 관점으로 돈을 쓰는 거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똑같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하고 돈을 쓰는 거는 똑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관점에서 사업은 뭐다? 돈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뭐다? 돈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사업은 뭐예요? 재무적 관점으로 돈을 쓰는 겁니다. 그 돈을 버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돈 버는 거는 돈을 쓴 거의 결과죠. 되시겠죠? 네, 그래서 사업은 돈을 쓰는 거다. 그러면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무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돈을 잘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전체는 이렇게 A, 현금, 돈을 쓴다, 그리고 다시 돈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적 관점에서 사업의 1차적 개념은 사업 진행의 핵심 활동은 생산, 판매, 만들고 판다. 생산, 판매의 모든 활동을 재무적 관점으로 보면 공통점이 돈을 쓰는 거다. 그래서 재무적 관점으로 볼 때 사업은 돈을 쓰는 거다. 즉, 돈을 쓰는 게 사업이다. 버는 거는 뭐냐? 돈을 쓴 거의 결과다. 즉 사업의 결과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예. 자, 그리고 앞에서 본 화면에서 돈은 몇 번 나오는가? 몇 번 나옵니까? 여기에 한 번, 돈을 쓴다에 한 번, 다시 돈으로 들어온다 한 번. A, B, C 세 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돈 세 번이 사업의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으시면 뭡니까? 이걸 이해하고 있으시면은 사업 전체를 재무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제가 뭐라 그랬어? 사업이 재무제표 장부로 반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 여러분 보시기에 A하고 B 섹터를 보시면은 뭐 재무상태표 개념이 될 수 있고 B, C는 손익계산서 개념이 될 수 있고 A, B, C 도는 거는 현금 흐름표의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먼저고 그게 재무제표로 장부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가 이해가 되면 이 재무제표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서 이쪽 우측편의 화면은 앞에서 봤는데 여기 현금 A 부분에 현금 부분에 꼬리가 좀 달렸죠.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자본과의 결합, 이 현금은 자본은 어떻게 결합하는가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 거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기업의 관점입니다. 주식회사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이나 이런 건 좀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기업 재무 회계는 그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나 다 적용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기업이 주식회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자본과 결합하기 위해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딱 두 가지. 어떻게 해요? 빌리던가 투자받던가. 빌리는 걸 채권, 투자받는 걸 주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로 빌리던가 투자받던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리는 거하고 투자받는 거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은 주로 은행인데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반인들한테 돈은 언제 빌려줘야 되나요? 그러면 필요할 때 빌려줘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인 입장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사실 자본시장에서 돈은 갚을 수 있을 때만 빌려줍니다. 이게 큰 차이죠. 아니, 필요할 때 빌려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냉정하게 그냥 이거 배우실 때는 돈은 갚을 수 있을 때만 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갚을 수 있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어, 갚을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업을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굳이 그런 것까지 입증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 돈이 필요 없을 때 빌릴 필요가 없을 때 빌려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갚을 수 있을 때만 빌려준다. 꼭 기억하시고요. 갚을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건 담보. 그렇게 해서 빌리면 그러면 기업은 그 빌려준 대가로 빌려준 은행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투자는 다릅니다. 투자는 갚을 수 있다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는 거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나려면 이 사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될만 해야 빌려줍니다. 그것도 잘 될만 해야 빌려줍니다. 즉 사업성이 있어야 빌려준다. 아니 투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사업성이 있을 때 투자한다. 대신 담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보유한 만큼 전체 주식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만큼 뭡니까? 그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당과 시세 차익으로 투자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까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진행은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모델과 자본가의 결합. 그 자본가의 결합을 어떻게 하는가? 주식회사는 빌리던가 투자받는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그 중간에 이제 뭐 빌리는 듯 투자하는 경우, 뭐 투자하는 듯 빌리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환사채라든가 신비주식권부 사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따져봐서 빌리는 거면 채권 쪽으로 넣고 투자하는 거면 주식 쪽으로 넣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섞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어,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자금 조달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참고하시고요. 너무 많이 하시면 머리 아프잖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